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여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와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돈줄 종목, 돈줄 포트폴리오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월요일 이 방송 시간 내에만 참여가 가능한데요.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교육들, 종목에 대한 교육들 진행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실시간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요, 짧게 영상으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바쁜 시간에 짬 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구조대 JDA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장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기대가 큰 만큼 다 충족시키지를 못해서 조금은 좀 2% 부족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요일 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금요일은 꽤나 화려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올해 내내 하락 일색이던 코스피가 자, 6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계속 교육해드렸죠. 6월 23일은 투매가 발생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에서는 1차적인 단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중바닥성 움직임은 나왔지만 바닥을 결국에는 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반등, 말씀드린 목표치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1차 목표치가 낮으면 한 2,550, 높으면 2,6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치 거의 다 다달했을 때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준비하셔도 된다. 단기 조정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단기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강력한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CPI가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400 흔들기 정도 하고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더 밀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밀려서 이제 2300 흔들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전 저점 부근이죠. 이 구간까지 왔을 때는 이 하락 추세 밴드를 우리나라가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했다 회복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복된 다음에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추세 밴드 타고 내려가다가 상단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좋아질 거니까 트랩 나오는 걸 기다리셔야 된다. 대신 이 아래 구간에서는 약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당장은 약한 구간이다. 회복되면은 강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추가 하락도 있었고. 왜 나왔죠? 돈주 선생님 또 틀렸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양치기가 된 것처럼요. 자, 그런데 왜 밀렸죠? 영국의 감세한 정책.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쭉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자, 감세한 정책 때문에 나왔어요. 모두가 긴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감세 정책으로 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상한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탈리아는 영향을 받아서 국가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과도한 우려감이었지만 시장 자체가 체력적으로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감을 시장에 반영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그런데 이 이슈는 영국에서 감세안을 처리하면 해결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집 부리면 문제가 되지만 근데 파운더가 그렇게까지 흔들리는데 영국이 버틸 수는 없었겠죠. 열흘 만에 부자 감세안 철회 그리고 대부분의 감세안을 싹 처리하면서 제자리 찾아왔다. 제자리 찾아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기존에 이탈했던 2300 구간, 이 구간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다. 제자리 찾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락 추세 밴드가 그 기간 동안에 더 내려와서 회복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상단 돌파까지 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300 회복되고 기존에 있던 이 우려감은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악재가 발생했고 그 악재가 해소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럼 어디부터 보느냐? 우리가 2550부터 조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2300까지 조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돌발 악재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2300부터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갭상승 나오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인 금요일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그동안 안 좋았던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계속 8%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높은 수치였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앞자리가 8이 아닌 7자로 바뀌는 거다. 7%대로 바뀌는 거다. 7점 몇 %던 7자로 바뀌는 거다. 7.9여도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7.7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연속적으로 강력한 상승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 눈치 보기입니다. 이건 눈치 보기예요. 자, 물가지수 안정된 거 우리나라예요?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가 시간상으로 먼저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이 CPI 지수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 이 안정화가 된 게 왜 중요하냐? 물가 안정도 있지만 미국에서 강력하게 긴축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0.75%포인트씩 인상을 하고 있는 이 자이언트 스텝 4연속을 하고 있는데 12월에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12월에 이 가능성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한 49% 전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0.5% 빅스텝 가능성도 한 44, 45 정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44에 45. 그러면은 이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0.75는 아예 시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0.5%포인트 빅스텝이냐 아니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냐 이걸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강력하게 못 올라갔다고 해서 굳이 실망스럽게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루짜리 이틀짜리가 아니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영되는 이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뭐가 좋아지느냐?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평생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우리 금리 인하할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금리 인하하다가 제로 금리 가니까 멈추죠.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도 일정 부분 상승한 후에 왜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습니까? 물가 때문이잖아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 금리 인상 강하게 할 필요 없다.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멈춘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건 미국에 대한 이슈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어렵게 흘러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또 뭐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 그거는 긴축으로 해결되고 또 하나 뭐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세계 3대 평화가 초토화가 되고 에너지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고 자원 국가들이기 때문이죠. 이 두 국가가. 그랬는데 이 국가들 사이에서 좀 미묘한 흐름이 나와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공세를 펼치면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게 곡물 가격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상하던 거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텍스트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속뜻을 보셔야 된다. 진정한 뜻을 봐야 된다. 러시아가 뭔가 원하는 게 생겼다. 그럼 러시아가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협상할 의지가 생긴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강경하게 대응할 생각만 하지 말고 대화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있죠.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랑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한 건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공개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부분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무언가 평화협상이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긴축 정책 이 부분도 완화되고 혹은 금리 인상도 끝날 수 있다. 여러분들 뭐가 어려우십니까? 뭐가 어려우세요? 지금 시장은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내년이 더 문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불안하실 거예요. 자, 침체가 돼서 L자형으로 이렇게 풍덩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경기 침체에 발만 담그는 거죠. 발만 담갔다 빼면은 크게 다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풍덩하고 빠지면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뜨거운 물에 풍덩하고 빠지면은 화상을 입겠죠. 근데 발만 살짝 톡 담갔다 빼면은 아 뜨거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아 뜨거의 가능성이.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작은 상처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장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조금씩 붙어가는 구간입니다. 물론 전쟁 같은 경우는 해소가 돼야지 서로 테이블에라도 앉아야 협상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시장 보세요. 지금은 반등 구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출발 구간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짜 반등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항상 노란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브리핑해드리는 부분 항상 보시면은 그래도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죠. 네, 대표님께서 이 마감장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장 마감 이후가 아니라 장 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짚어주시고요. 또 돈줄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영상으로 짧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교육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말고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이 돈줄 종목들의 상승률 탑10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앱클론 매수일이 9월 17일인데 10월 19일 바로 한 달 새 큰 시세를 보였죠. 상승률이 무려 세 자릿수입니다. 121.46%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G2파워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종목이었죠. 8월 진즉에 매수를 해서 이미 72%가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케미칼이 매수일이 10월 1일입니다. 한 달 새 벌써 45%가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A스토리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승률이 무려 33%를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줄 종목들의 상승률 살펴봤는데요.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대표님. 네. 네, 앱클론이 매수 한 달 만에 121%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종목을 또 볼 수가 있었을까요? 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어서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기는 잘 봤는데 운도 좀 따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처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수급이 따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가격보다 조금은 낮추고 겸손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대신 이런 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있는 자금 내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 많은 종목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기존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100종목 중에 100종목을 다 상승시켰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은 어때요? 100종목 중에서 5종목밖에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은 얻어야 되겠으니 보유한 종목 여러 개 중에서 한두 종목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다 같이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300% 상승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맞추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특정 종목에 무언가 호재 외에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착이 되면은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금이.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강세장에는 어떤 종목이든 대다수의 종목, 90% 이상의 종목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상승률의 차이지 수익률의 차이지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쏠리니까 해당 종목을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종목이 좀 시원치 않아도 이 종목 하나가 나머지 종목 하락을 메워주고 최소 본전에서 약간의 수익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다.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잘 버텨주고 나머지가 하락했죠. 그럼 지금처럼 반등이 나오는 구간, 다수의 종목이 올라오는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약세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티 치료제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계속 보자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끊어치기 하면서 짧게 수익률을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요 18,700원 요 구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올라갔죠. 말씀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10% 넘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루에 10%, 12%면은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정리하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선도 정확하게 정해드리죠. 항상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보세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종목명 알아가시는 거, 이것만 알아가시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만 검색해도 아실 수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목도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손실이에요. 왜 그래요?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는 이렇게 짧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매수는 어떻다? 기다린다.
기다림의 영역이다. 기다리니까 어때요?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죠. 내려와서 한 차례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여기서 눈치채셔야죠.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거 보면 이 아래서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망설일 필요가 있나요? 매매를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 저점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하거나 나는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되죠.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입니다.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신중하기 때문에 회복할 때 본다. 아니, 나는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성향의 차이입니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어떤 성향이든 저는 다 지지하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단 이렇게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포인트 이후에 또다시 33.96%, 거의 34%죠.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상 강의, 40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공개를 해드렸죠. 여러분, 매매가 한번 끝나는데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매매 한번 임하셨고 또 한번 매매에 임했는데 이제 기다린 시간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이득으로, 수익으로 취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좋다. 11,600원이었고요. 너무나도 좋다. 17,000원.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해당 구간이죠. 이 구간은 지켜줬는데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할 때는 단호하게 매도해야 된다.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매도할 때 대응하신 분들 룬룰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갖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120%가 넘는 수익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으니 이 교육 내용 알고만 있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약세장에서 수익을 보는 방법, 이론은 알았는데요. 실전에 대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이 돈줄 종목들 교육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도 같이 교육해 주고 계시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이 노란톡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돈줄 종목들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교육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지금 돈줄 종목 상승률 탑10을 만나봤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동안은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죠. 현기차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3위까지 끌어올렸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판매량이 내려가고 있는데 현기차만 판매량이 올라간다. 아이오닉, EV6 다 올해 차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좋아지는 건가요? 내연기관도 내연기관이지만 전기차 파트에서 현기차가 너무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조지아 공장도 늘린다고 하고 좋은 이슈가 많은 가운데 IRA법 때문에 이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직은 미국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뉴스 기사를 봤더니 테슬라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현기차다. 아이오닉과 EV6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차가 마음에 든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고의 경쟁자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됐는데 조지아 공장이 완공돼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만 되면 괜찮아요. 자, 이번에 IRA법 3년 유예가 여러분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3년만 유예되면 되나요? 언젠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지아 공장은 2025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이 인플레 억제법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사실 중국 억제법이죠. 이게 중국을 견제하느냐고 뭐 겸사겸사 이 법이 발의가 된 건데 중국에서 이제 소재를 가져다 쓰면은 보조금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너무나도 많은 그 광물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소재 기업들, 뭐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재 부분들이 중국 의존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3년 유예라는 거는 소재 기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업황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탑10 종목에는 없지만 앞으로 탑10 종목에는 자동차주가 들어갈 수 있다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한번 유심히 살펴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주 제가 이 돈줄 종목을 준비하면은 저희 진행자분께서 힌트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저희가 즐겁게 담화를 나누면서 했었는데 오늘 준비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좀 여유 있게 미리 제공을 해드렸는데 사실 방송 직전에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힌트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되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힌트 준비됐나요? 당연히 준비가 됐죠. 저는 뭐 언제 주셔도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자연스럽게 이 돈줄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첫 번째 돈줄 종목은요,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또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표님께서도 힌트를 많이 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드려보자면 뒤에 2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모두가 다 하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 모두가 하나다. 뭐 미아더 원 같은 네, 거 아닌가요? 맞아요. 미아더 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저는 힌트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방금 제가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힌트를 주실 줄 몰랐네요. 자, 종목 명에도 들어갑니다. 현대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이미 하고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지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있는 기업이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기차가 그냥 판매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품사들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좀 작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강한 종목들은 SL이나 아니면 화신 같은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뭐 아진산업이나 뭐 세종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좀 굵직한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큰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 한두 종목은 있어야 돼요. 주력주가 될 수 있고 이 종목들이 안정감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갖춰놓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든 테마주든 나머지 종목을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주력을 예를 들면 기존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고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대안주로 설명드렸던 거 뭐예요?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볍죠. 그런 종목들을 옆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수익률 추구하는 종목을 옆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번 주에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은 이 현대차그룹의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종목명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명 아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미 알고 계시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대응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종목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저항선을 회복해야지 세진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 선 보면은 기존에도 이 구간만 오면 저항을 받습니다. 기존에도 저항을 받습니다. 확인됐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올라오다가 저항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쉬었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그러면 저항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저항이라는 부분 있죠. 저항이나 지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저항도 저항받는 구간, 누군가는 매도하는 구간인데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저항이나 지지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유리와도 같다. 쉽게 여러분들 와인잔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짝 우리가 손가락으로 튕긴다고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같은 곳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금이 가게 되고 어느샌가는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렇게 건드려서 돌파에 실패했지만 최근에도 돌파에 실패했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이 구간을 연약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은 금이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균열이 생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깨트리고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하면서 이 종목이 비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균형을 한번 잡아보시고 앞으로 탑10 종목에도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정답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명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타이밍 잡는 법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클릭해서 4989번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고 나니 더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이 돈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표님께서 수익률과 함께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이런 좋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항상 직접적으로는 잘 물어보지 못하시는데 항상 생각드시는 게 이걸 겁니다. 아니 수익 난 종목만 얘기하면 수익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익 난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돈줄 포트폴리오를 언제부터 제공해 드리기 시작했느냐, 자 10월 2주차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주 단위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고 어떤 종목이 손실이 났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전주차를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2주차 수익률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종목 유니슨, 풍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수익 안 났습니다. 3% 정도. 그러면은 그냥 본전권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기자회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크게 수익은 안 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전 종목 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면은 제일 좋겠지만 짜임새 있게 내 계좌가 상승하면 되는 거죠. 두 종목이 수익이 별로 안 났네요. 그런데 세 번째 종목 JC케미칼을 봤더니 여러분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바이오벡터 쪽은 보셔야 됩니다. 20%가 넘게 수익이 났죠. 이 구간 동안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51%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산주 쪽에서 대안주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립시다. 자, 무기를 판매하면 탄두도 같이 판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드렸죠. 14.39%.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 계획을 갖고 있죠. 왜?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국 1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첫 주차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짜임새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 시기에 맞는, 그 주차에 맞는 짜임새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주차 수익률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편안하게 대장주들 보세요 말씀드린 주간입니다. 이제부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 대우조선해양은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인을 찾아서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렸고 9%대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 시트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리비안 관련주로 꼽히고 현대기아차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크게 수익이 안 났습니다. 이 종목은. 예, 매주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망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상승률보다 한 종목, 두 종목이 하락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망치지만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내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간에는 대장주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장주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말이죠. 자, 그리고 A스토리. A스토리는 이제 뭐 넷플릭스 기대감 충분히 있고 이 기업의 뭐 업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너무나도 잘 만들었죠. 올해만 해도 우영우 신드롬 일어나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뒤 바로 넷플릭스 너무나도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33% 바로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주차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 그동안 안 본다. A스토리 말씀드린 이유가 원전주는 아직 바닥에서 안 올라가기 때문에 태조이 방언으로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렸었고 그 다음 주에는 원전주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말씀드렸죠? 17%. 넥스트, 메타버스 쪽 여전히 성장 기대감은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국제 첨가제 쪽으로 당연히 좋은 기술력.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 쪽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네옴시티 쪽으로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리면서 건설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종합 스마트 시티고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된다. 전력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문화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이런 UAM까지도 그리고 우주항공까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이제 보셔야 된다. 10% 넘었죠. 10월 끝날 때 말씀드린 거예요. HLB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리보세라니 기대감이고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이니까 너무나도 쉬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출발할 거고 NDA 준비하고 있고요. 신약 허가 신청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5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세미캠, 무림페이퍼 뭐 다 제가 그 시기에 맞게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10% 정도씩은 올라왔죠. 기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10월 1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우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상승 종목만 소개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먼저 자동차 관련주 중심 잡는 종목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이런 포트폴리오 소개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40초짜리 영상을 통해서도 압축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교육을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세요. 그래야 똑같은 종목으로 누군가는 수익인데 내가 손실이 아닌 내가 수익 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또 알아보셔야겠죠. 포트폴리오 또 이어가 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아까 짧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제가 민망하게도 좋은 힌트를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힌트를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세계 유일의 초저온 보냉제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 LNG선 호황에 함께 묶이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나머지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과 저는 아무래도 이씨성과 김씨성으로 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이 같은 분들을 보면 성이 같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이 같다.
동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쵸, 동성이라고 많이 네. 이야기하죠. 이 5글자의 앞 2글자는 이렇게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업 내용을 이렇게 또 다 알고 계시는지 이건 조사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우리 진행자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 요즘 너무나도 스마트해지셨다. 그래서 종목명 모르시는 분 없다. 이 종목도 아마 금방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도 좀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선기자 쪽에서 본행제 쪽 제가 이 기업하고 한국카본을 또 2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LNG선이잖아요. LNG선. 우리나라 지금 LNG선이 고부가치선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LNG선 발주가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되기도 한다라는 게 왜 그래요? 바로 러시아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추가적으로 한 노드스트림 2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페세. 원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스프롬에서 자꾸 잠갔다 풀었다 장난치고 있죠. 중국에도 심지어 우호적인 발언 안 해주니까 잠깐씩 점검 핑계대고 잠궈놓고 있죠. 자, 그러니 가스관을 통해서 운송을 못한다면은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 어떻게 해요? 배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배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운송수단이 가스관이 아니라 배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가스관이 이만큼 열려 있어야 되는데 좀 작아졌죠. 그러면은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보냉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이 초저온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에서 이 초저온으로 저장을 하면서 그냥 바다에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유식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주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기자의 쪽 해당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힌트는 너무나도 잘 주셔가지고 종목명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 종목 지금 저가 메리트가 11,000원 구간이면 충분하고요. 12,000원 돌파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여도 됩니다. 12,000원 돌파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12,000원 올라갔다 거의 10% 올라갔다 끝이 아니라 10% 정도 상승한 다음부터 추가 수익률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불쳐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자. 네, 우리 대표님이 목이 메일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 종목명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종목명 알 수 있고요. 관련한 실시간 대응 방법도 대표님께서 짧게 영상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교육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밑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하셔서 교육들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건물용, 발전용 연료 전지를 제조하고 또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수소 관련주로 연일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님과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운동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몸매가 좋아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역삼각형, 뭐 초콜릿 복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여성분들 또 몸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우리 무슨 라인이라고 하죠? S라인이라고. 맞아요. 우리 S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종목의 맨 앞 2글자는 여기서 이렇게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S라인으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수소주라고 적어놨는데요. 난데없이 뭔 수소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17일. 자, 그러면은 우리 네옴시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옴시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종합 스마트 인프라 기업이다. 스마트 시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살만 왕세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뭘 관심 갖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관심 갖는 거 엔터 쪽 많이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SM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이수만 프로듀서 직접 초대해가지고 엔터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 SM의 이 기획 능력 우리가 등용하고 싶다. 우리 쪽에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외교사들단에 SM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게임 산업도 이거는 그냥 게임 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수소 사업, 이 현대차 넥소를 보고 너무나도 감탄해서 자, 우리 언제까지 석유만 팔고 살 수는 없다. 석유 이후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급등 흐름이 나온 후에 휴식을 잘 취하고 있어요. 지금 구간부터 해서 이 25,000원 구간까지는 매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살짝 밀려도 괜찮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분할로 잡아가자, 모아가자라는 개념으로 빈살만 왕세자 왔다 가거나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짧게라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 정답 너무 궁금한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정답 바로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한 교육들, 대응 방법들 영상으로 짧게 올려주고 계시니까 함께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 돈줄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리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의 포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다. 소개해드리고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된다. 이 55,000원 유지하면은 여러분 걱정 없다. 이때도 무죄였습니다. 이 무죄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교육해드렸고 결과는 38.7%.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죠. 앞에 중심을 잡아두는 종목 뒤에 이제는 좀 가벼운 종목들을 제가 구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나요? 이 다음 종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해버렸네요. 어떡하죠,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 생방송인데 너무 준비한 게 티나잖아요. 그래서 날것의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뭘 보셔야 되느냐? 네옴시티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쟁이 조금 시각이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돼 있겠죠. 빠르게 하려면은 언제부터 바닥부터 다 다져가지고 건물을 올립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 건설 기술 엄청 좋지 않느냐? 당신들이 잘하는 것 중에 모듈러 주택 조립식 있죠? 너무 잘하지 않느냐? 우리 그거 원한다.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모듈러 주택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쟁 관련 이슈 변화가 있자마자 바로 튀어 올라오죠. 3일 동안 쉬는데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들 제가 강의가 끝나고 오늘 또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꼭 보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재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 바로 정답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간 내에만 노란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꼭 지금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을 불러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이 돈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돈줄 종목들 제가 리뷰를 계속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동영상 강의해드리죠? 그러면은
다들 본업이 있으신데 바쁘시잖아요. 언제 제가 강의 길게 드린 거 다 보십니까? 나는 그 정도 시간 투자하겠다. 제 강의 다 보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서 촉박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40초짜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사실 조금 못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난처해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보시면은 마지막 종목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 방송 민영화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민영화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기만 해도 급등이 나와 있죠. 급등 나온 후에 조금 전까지는 상단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는 중심선 정도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양봉의 중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지시면 되고요. 이탈한다라고 하면 중심선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저녁 여러분들 저희 동영상 강의 확인하시면 되겠죠. 꼭 집중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를 저렇게 괴롭히시는 걸까요? 왜? Why? 라고 저 진짜 마지막까지 힌트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